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민생 당론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정기국회는 경제위기, 헌정위기, 미래위기, 인구위기 등 4대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제회복과 나라 바로 세우기, 미래를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인구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민족적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의 뉴노멀에 대응해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으로 인구위기 해결에 이정표를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 677조 원으로 올 예산보다 3.2%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을 포함한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는 확대했습니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 감면율 15.9%입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3년 연속 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습니다.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불효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가계생활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집값은 뛰어오르고 주택가격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21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 아파트 가격은 5월 마지막 주부터 1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의 매물 잠금과 수요 집중 현상을 불러오는데도 정부는 규제 완화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가 신유형 민간 장기 전세 임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민간과 보험회사가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지난 7월 보험연구원이 CEO 리포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 포함된 내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값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마저 우려됩니다. 주택 공급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투기성 수요, 사업성 수요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마저 민간 시장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러올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공주도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원칙하에서 관련 법안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예고합니다.